페이지 514페이지 보시면 난방 및 한기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방 및 한기설비. 자, 사실 한기는 뭐 자주 내는 건 아니고 난방이 줍니다. 난방설비 쪽이 주가 되겠죠. 그래서 난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 문제 거의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그래서 뭐 기본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사이는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설비는. 자, 그러면 난방에서는 일단은 먼저 앞쪽에서 이제 다루면 그 중앙식 난방법에서 직접 난방법이 있고 뭐다? 간접 난방이 있죠. 자, 그러면 직접 난방하고 간접 난방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온풍을 이용하는 것이 뭐다? 간접 난방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난방 방식 중에요, 이것은 직접 복사 난방이나 온수 난방은 두 가지가 있죠. 저온수 난방이 있고 고온수 난방이 있습니다. 고온수 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난방이 있죠. 이런 것들은 무슨 난방이다? 직접 난방에 속해요. 직접 난방이고, 간접 난방은 온풍입니다. 온풍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난방이 간접 난방이에요. 간접 난방은 온풍. 그러면 공기 조화설비, 백화점 있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난방은 안 하지만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공급해주죠. 이런 것들이 무슨 난방? 간접 난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방부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알아두실 거. 자, 난방부하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의할 분, 난방부하는 사실 총손실 열량의 합계입니다. 총손실 열량이 손실 열량의 총 합계입니다. 이것이 난방부하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난방부하 계산 시에 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취등 열량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시키지 않는 요소들이 자, 일사라든지 자, 조명이라든지 자, 아니면 자, 인체라든지 인간들 있죠. 그리고 열연기기라든지 등 이런 취등 열량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취등 열량들은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안전율로 둡니다. 안전율로 두게 됩니다. 안전율로 보통 두게 됩니다. 그러면 난방부하를 일반적으로 구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통 많이 구합니다. 자, 뭐 바닥이나 벽이나 이런 칸통에서 흘러가는 첫 번째 열간류, 열이 칸통에서 흘러가는 열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고요. 그럼 열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은요, 열간류율이 주어지면요, 그냥 곱하면 돼요. 항상 근데 온도는 차이예요. 온도는 뭐다? 차이. 온도는 차이만큼 우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고요. 이것이 가장 크죠. 열간류에 의한 손실이 있고. 그리고 자, 뭔가 한기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한기에 의한 손실 열량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틈새 바람이 우리가 극간풍이라고 합니다. 극간풍. 그래서 자, 이 틈새 바람에 의한 손실 열량이 있습니다. 손실 열량. 그러면 열간류에 의한 손실 열량 많죠. 벽을 뚫고 나가는 것도 있고 유리창을 뚫고 나가는 것도 있고, 맞죠? 지붕을 뚫고 나가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는가? 자, 이 열간류에 의한 손실량은 사실 이거잖아요.
실내하고 뭐다? 실내 온도 차만큼 빠져나가잖아. 실내하고 이 실내하고 이 온도 차이 맞죠? 이 온도 차이만큼 사실 어떻게 열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닥을 통한 손실, 자, 이 지중입니다. 땅으로 바닥을 통한 이 손실 열량이 있는데, 통한 손실 열량 구할 때 이 경우 손실 열량은 이거하고 차이입니다. 자, 여기 지하층이 있어요. 지하예요. 지하층이 있으면 이때는 여기는 지중 온도하고 있죠? 실내 온도잖아요. 지중 온도하고 실내 온도 차이에서 있죠? 열이 이동해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외기 온도가 아니고 지중 온도고. 땅속은 여름은 어떻게 온도가 낮죠? 시원한데 반대로 겨울은 어떻게? 따뜻하죠? 그래서 그 온도 차이만큼 열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난방부예요. 이런 요소로 다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세워라 내워라 차라리 회계 원리 문제 푸는 게 낫습니다. 이건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내면 이거 냅니다. 이거 1번 시가 안 써줍니다. 그냥 주어지게 낼 수밖에 없지. 왜? 요소가 다 틀리거든. 벽 두께나 있죠? 단열재 어떻게 시공했냐, 유리창에 따라 열 관료이 다 틀리거든. 요소마다 다 틀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어떻게? 주어지고 낼 수밖에 없어요. 건물 전체를 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시가 안 써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계 올까봐. 온도는 뭐다? 차이에다가 그냥 다 곱하면 돼. 주어진 거 다 곱하면 돼. 자, 그러면 자 봅니다. 자, 그럼 난방부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난방부하 구하는 방법을 간단한 문제. 바로 방열 면적 EDR에다가 방열 면적 EDR,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산정할 수가 있어요. 표준 방열량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 이렇게 곱해서 산정하는 것, 쉬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앞전에 급탕을 다루는 거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방열량은 표준 상태에서 열을 얼마나 방출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일 때는 자 보통 열매 온도는 120도씨 전기로서 실온이 18.5도씨를 기준 잡아서 열량을 면적당 얼마나 방출하나 실험해가 테스트한 거예요.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0.756kW가 됩니다. 옛날에 650kcal였는데 지금 그 공학 단위는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SI 단위로 출제하게 되어 있어. 지금 현재 12회 때 출제위원들에게 통보가 가서 나는 그가 출제위원인지도 몰랐는데 전화 와서 SI 단위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출제위원인지도 몰랐어. 그때 잠시 들어갔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SI 단위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래대. 그래서 12회 때는 가도기를 뒀습니다. 공학 단위하고 갈로해가 다 써줬어요. 13회 때부터 알짜 짤 없어요. 전부 다 공학 단위 안 나옵니다. SI 단위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0.756kW per 제곱미터 면적당 1제곱미터당 0.756kW만큼 열량을 방출한다. 그런데 와, 킬로와트가 주의하십시오. 열량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1kW는 항상 얼마다? 열량으로 하면 3600kJ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작년에도 이거 모르면 시험 못 봤던 거야. 3600으로 나눠주면 되거든. 각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해서 3600으로 나눠주면 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시험장에 가면 열심히 연습하고 가도 잘 안 돼. 계산 문제 딱 보면 무슨 식을 적응해야 될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급탕은 기본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곱해놓고 나눠보면 돼. 그럼 끝나는데. 자, 그러면 올해는 그거 끝났고, 그래서 이걸 준비합니다. 자, 표준 방열량은 요거고, 온수 난방일 때는 0.523. 옛날은 450kcal였습니다. 네, 이걸로 무조건 해야 돼. 암기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4.1868을 곱하면 되겠지? 물의 비율은. 물이 1kcal가 맞죠? 물의 비율이었죠, 옛날에. 그럼 지금 비율이 4.1868, 약 4.1을 곱해도 되겠지? 자,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이것이 기본이다. 자, 예를 낼 수도 있어요. 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킬로와트 단위가 아니고 답에 킬로줄로 지금 곱하기 얼마? 3600을 해주면 되는 거야. 3600은. 낼 방법은 천치만별인데 왜 안 내는지 모르겠네. 표준 방열량요, 킬로와트로 안 쓰고 킬로줄로 내놓으면요 많이 날라가요. 그냥 찍어요, 학생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난방 방식 보도록 합니다. 난방 방식. 난방 방식 516페이지 보시면 510 난방 방식이 나오죠. 뭐 거의 난방 방식에서 한두 문제를 꼬박꼬박 내주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잘하면 올해는 난방 방식을 종합편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올해는 느낌이 여기 장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그래서 급탕 쪽이 작년에 장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했죠. 종합 문제 아니면. 그래서 올해 여기가 장치나 이런 배관법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흐름상. 자, 그러면 자, 난방 방식에 대해서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방식. 자, 난방 방식적인 측면은 자, 네 가지 난방 방식이 있는데 일단 대류식 난방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니다. 대류식 난방. 식은 빼도 되고 대류 난방. 식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무슨 식이거나. 자, 그래서 이 대류식 난방은 대류 난방이라고도 하고, 대류 난방은 이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뭐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자, 라제타 방열기를 설치해야 돼요. 자, 벽이 있어. 여기 유리창입니다. 여기가 외부인데 실외야. 여기가 실내입니다. 자, 그러면 창문 아래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라제타 방열기를 설치해요. 방열기. 기본 방열기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방열기. 당연히 배관은 필요해야 되죠? 보내기 위해서. 당연히 배관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마다 방열기 밸브가 필요해요. 라제타 밸브가 필요합니다. 방열기 밸브. 그리고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해요. 에어벤츠 밸브. 자, 이게 공통입니다. 공통 설비에서 그때 한번 냈습니다. 이미 7회 때인가 그때 아마 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기 빼기 밸브 있죠? 얘는 그런데 조건을 달아야 돼요. 그때는 내가 일부러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때는 이의 신청도 안 됐고 7회 때는요
8회 시험부터 뭐다 공개 시험이 됐습니다. 7회 때까지는 문제를 다 소각했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바로 소각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말자. 공개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소각했습니다. 바로 문제.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문제를 안 보여줍니다. 원본. 민증 들고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 내가 왜 떨어지는가 확인하고 싶다 이러면서 찾아가면 그때 보여줍니다. 그 원본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다 소각입니다. 그래서 공기배분은 진공 한수식은 제입니다. 진공 한수식은 제. 진공 펌프로 한수하기 때문에 에어가 도로 빨려 들어가요. 빼는 게 아니고.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것이 뭐다? 공통설립입니다. 공통으로 표.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전기나 온수를 보내서 공기를 그러니까 방열기를 창문 아래에 배치하는 이유는 계급부 아래 중에 뭐다? 창문 아래입니다. 창문이 계급부잖아요. 중에 하나죠. 자, 창문 아래에 설치하는 이유는 콜드 드래프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드래프트. 그래서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래프트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콜드 드래프트 현상은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잖아. 딱 앉아 있으면 아랫도리가 막 발이 막 시려웠어요. 맞죠? 학교 다닐 때 엄청 시려웠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무진장 시려웠어요. 그때 양말도 안 좋아가고 신발도 안 좋아가고 고무신 신고 양말도 나일론 양말 신어가지고 발이 얼마나 동상 걸렸었죠? 동상 안 걸렸었는가요? 콜드 드래프트 현상 때문에 맞아? 그래고 빵 모자에 발로 그랬었죠? 안 하시는가 보네. 자, 콜드 드래프트를 방해 여기다 이제 설치해서 공기를 바로 데우는 거야. 공기 뭘 이용한다? 대류를 이용하겠다. 이것이 대류식 난방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류란 문장을 쓰잖아요. 앞전 시험에도 대류 쓰고요. 특별한 해가 아니면요, 제 이론대로 가줍니다. 거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류식 난방. 그 대류 난방은 두 가지가 있다. 자,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이 이 대류식 난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류 난방. 그러면 이 대류식 난방은 자,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 방식 특징과 그 다음에 배관법 장치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전기난방은 방열기가 있을 때 여기에 무엇을 공급한다? 전기, 수전기를 공급해서 무엇을 방출한다? 잠열. 잠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기의 정발 잠열이 얼마인가 하면 2257kJ입니다. per kg. 자, 100도씨 물 1kg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 때 약 2257kJ란 열량을 필요로 한다 이게. 그럼 약 1kW보다 적은 양이 필요하겠죠? 3601kW. 자, 3600kW 1kW니까 있죠? 대략 0.6, 0.7 조금 안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고, 근데 온수 난방은 방열기에다가 뭘 공급한다? 온수를 공급한다. 근데 이 온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저온수를 보통 온수라고 하고
고온수. 그럼 100도씨 미만 온수는 뭐다? 저온수고, 고온수는 100도씨 이상입니다. 그럼 100도씨에서 150도씨 사이 많이 공급해요. 이것이 고온수관네. 그래서 이 잡열을 방출하는 것은 예지만 얘는 현열을 방출한다.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 현열이라 해요. 이걸 이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열의 운반 능력은 누가 클 수밖에 없다? 얘 크죠?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큰 거야. 능력은 얘가 큰 거야. 열의 운반 능력은. 잡열이 열의 운반 능력은 커집니다.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떨어져요. 온수가. 열의 운반 능력은 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일시를 난방하기 위해서 방열기 면적이 얘가 커야 되는 거야. 온수 난방이 커야 돼. 얘는 적어도 돼. 방열기 면적이나 간경이 동일한 시를 난방하기 적어도 돼. 그래서 얘가 커야 돼. 온수가.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방열기를 크게 해줘야 돼요. 방열기 면적이나 간경이 얘가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누가 비쌀 수밖에 없다? 온수가 비쌉니다. 그래서 얘가 시설비적인 측면 얘가 싸요. 시설비가 얘가 싸고 얘가 시설비가 비싼 겁니다. 시설비는 얘가 비쌉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비싸고 열용량 개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열용량은 자 질량 곱하기 비열이라 했죠.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총 열량이 뭐다? 열용량이에요. 열용량은 질량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열용량은 얘가 적은 거야. 자, 그래서 열용량은 헷갈리면 안 돼. 열의 운반 능력하고 열용량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열용량은 얘가 커요. 열용량은 얘가 큽니다. 온수가 커요. 무게하고 관계 있다. 오랫동안 열을 간직할 수 있는 거다. 얼마나 많은 열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열용량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쾌감도가 같이 다릅니다. 그래서 쾌감도는 누가 좋다? 온수가 좋은. 얘가 쾌감도가 나빠요. 이 쾌적감 있는 쾌감도는 얘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난방의 사용 개념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난방에 효과적이죠. 일시적인 난방에 효과적이고 난방이고, 근데 이거는 지속적인 난방, 계속적인 난방에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온수입니다. 온수. 그래서 난방을 정지해도 일정 정도까지 서서히 가죠. 난방정지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난방 정지 시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요. 서서히 온도가 하강하죠. 온도 하강을 합니다. 하강하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면 난방을 정지하면 빨리 내려가요. 난방 정지 시 온도가 급속히 내려가요. 온도가 급격히 하강합니다. 급격히 하강하는 것이 바로 전기 난방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데 얘가 소음은 어떻게? 커요. 얘가 소음이 크고 얘가 소음이 적습니다. 소음이 적고, 그 다음에 배관 부식은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은 빠릅니다. 그래서 얘가 배관 부식이 커요. 얘가 배관 부식은 적습니다. 배관 부식은. 그래서 간단히 구분하면서 이제 배관법 비교하시고 배관법. 배관법적인 측면에서 전기난방에서 배관법은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 하트포드 배관법이 있어요.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배관법이라 칭해요. 하트포드 접속법. 이 하트포드 접속법은
보일러 주변 배관법이에요. 자, 거기 그림 보시면 페이지 518페이지 C에 보면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이 있어요. 자, 어떤가 하면 한수 주관을 보일러로 다이렉트로 연결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밸런스관을 이용해서 안전 저수면 위로 해서 공급을 해준 거예요, 보일러에. 그래서 이것은 주된 목적 개념만 정확히 알아면 돼. 보일러의 안전 수위 확보입니다. 보일러 안전 수위 확보를 해서 빈불떼기 방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목적 가지고 시험을 딱 낸 거예요. 주된 목적 가지고 사실 시험 내는 겁니다. 어떻게 다 열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주된 목적을 열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 넘버 2인 리포트 이음은 우리가 알아도 리포트 이음. 이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나오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안 나오고 신축 이음새 종류 내면서 답이 됐었습니다. 자, 리포트 이음은 이거는 진공 한수식이었습니다. 진공 한수식. 진공 한수식에서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쓰는 배관법이에요. 응축수를 끌어올릴 때 사용하는 배관법입니다. 올릴 때 사용하는 배관법이 리포트예요. 리포트 잘 생각 안 나면 스키장의 리포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스키 리포트는 타고 올라갈 때 타죠. 스키 타고 내려오기 위해서. 스키 신고 한번 올라가 봐요. 얼마나 힘들지. 딱 맞죠? 리포트에 스키 딱 타고 턱 걸쳐 앉아가죠. 딱 내려가 싹 타고 내려오죠. 그래서 올라갈 때 보통 진공 한수식은 진공 펌프로 한수하기 때문에 보일러보다 낮은 위치에다가 방열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방열기에서 잠열을 방출하고 응축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수관으로, 맞죠? 그럴 때 쓰는 배관법이 리포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냉각다리. 냉각다리 쿨링 레그라고 하죠. 쿨링 레그. 그래서 근데 이렇게 쓸 가능성도 있어요. 냉각 레그. 여기는 짬뽕을 많이 써요. 독특해요. 그래서 진공 방식이 되죠. 진공 브레이크. 나중에 이거 안 지울게요. 나중에 찍을 분들은 찍으면 돼. 한 방에 다 그려줄 겁니다. 전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을 요거 한 방에 딱 그릴 테니까. 특별한 해가 아니면 이걸로 다 끝나. 이것만 공부하면 전기 온수 난방, 대류 난방 내든 여기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해가 아니면. 특별한 해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관법은, 자, 배관법에서, 자, 그럼 이건 쿨링 레그는 이겁니다.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거야. 완전한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역할입니다. 트랩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것이 냉각다리. 그러면 냉각다리 쿨링 레그가 얘는 저거 해서는 안 돼요. 유일하게 피복을 안 해야 돼요. 얘는 피복하면 냉각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피복해서는 안 됩니다. 피복 배관 안 해야 되는 것이 냉각다리입니다. 자, 그러면 온수 난방에서의 배관법은, 자, 첫째 저거죠, 역한수 배관법. 근데 시험을 너무 많이 냈어. 그래도 알아도 돼. 역한수. 리버스 리턴이라 했죠.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배관. 자, 역한수 배관은 앞에서 많이 했었죠. 자, 이거는 온수의 유량을 균등히 방열기마다 분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역으로 한수관을 돌린다 했죠. 그렇다 보니까 배관 길은 길어진다, 짧아진다?
길어진다. 시설비 비싸다겠죠? 그럼 얘는 공급 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겠죠? 뭐다? 한수간, 리턴간 또는 복기간 이름은 다양한 걸 씁니다. 반탕간, 급탕에서는 반탕이고 순환간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교수들이. 그래서 그 간의 길은 게 역한수 배관법이다. 근데 이거는 몇 번 이미 내버렸어. 원소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 역한수다. 역으로 한수한다 이제. 이제 그림은 이제 그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그렸었죠? 역한수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팽창간. 물의 팽창을 흡수해 준다고 해서 팽창간.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 안전간이라고도 이상압력을 도피시켜 준다 해서 도피간이라 하죠. 자, 그래서 이 팽창간은 물의 팽창이나 이런 이상압력을 자, 이 도피시키는 간이죠. 도피시키는 간이 뭐다? 팽창간, 안전간, 도피간이라 해요. 그러면 도중에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팽창간에는 밸브류 설치를 뭐다? 금합니다. 절대입니다. 얘는. 절대로 밸브 설치를 뭐다? 금합니다. 밸브 설치해서는 안 돼. 절대로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없어요. 예외 조건이 없어요. 도피시키는 데는 잡으면 안 돼.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난방의 이제 장치, 부속품 이런 거 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전기 트랩인데, 전기 트랩의 작동 원리를 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전문가만 맞추고 나머지는 틀리라 이거야. 자, 그래서 이 전기 전문가 맞추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힘들어. 설비가 나왔다 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 원리, 작동 원리는 그 만든 사람밖에 몰라, 그쪽에 전문가들만. 그래서 이때 이상하게 전기 트랩을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했더만 작동 원리를 냈었어. 안 써놨어. 내가 안 가르쳐가지고. 제가 가르치지도 안 해가지고 책에 안 갖다 놔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 트랩은 전기 트랩 중에 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전기 난방에 사용하는 방열기 트랩. 방열기 트랩을 열동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열동 트랩. 자, 전기하고 응축수를 분리해서 보일러에 뭐만 한수시킨다? 응축수만 한수시키는 장치입니다. 전기하고 응축수를 뭐 한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전기와 응축수를 분리해서 보일러의 응축수만을 한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기 트랩. 이건 출제해서 세부적인 원리 가지고 냈었어요. 그럼 명심하세요. 방열기 트랩은 방열기 밸브는 공통 항목이에요. 방열기 트랩을 어디에만 설치한다? 전기 난방만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출제될 때 전국에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줬었어. 그런 거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알아둘 것이 이중 서비스 밸브.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직 내진 않았어요. 유일하게 얘만 냈어요. 이중 서비스 밸브. 이중 서비스 밸브는 바로 이 방열기 밸브하고 방열량을 주는 방열기 밸브하고 방열기 열동 트랩을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중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랭지에서 응축수의 동결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빨리 한수 쓰게 되죠. 이것이
이중 서비스 밸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압력을 줄여주는 무슨 밸브? 감압 밸브가 필요해요. 감압 밸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밸브는 자 기억하세요. 여기는 이중 서비스 밸브하고 무슨 밸브? 감압 밸브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자, 온수 난방에는 안전장치로 사용하는 밸브가 삼방 밸브가 있어요. 자, 삼방 밸브는 여러분들 자, 어디에 보시는가 하면 페이지 523페이지 보면 그 밑, 자, 박스 있죠? 중간 그림 밑에 523페이지 그 4번에 삼방 밸브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삼방 밸브하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뭐가 있어요? 리턴 콕이 있죠. 자, 이 삼방 밸브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 안전장치 삼방 밸브는 부주의로 밸브 갖다 이제 운전했을 때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밸브입니다. 얘는 안전장치에. 자, 그리고 거기 2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리턴 콕. 이 밸브에 리턴 콕. 리턴 콕은 온수의 유량 조절 밸브로서 온수 방열기의 무슨 밸브다? 한수 밸브에. 온수의 유량 조절 밸브로서 온수 방열기 한수 밸브입니다. 한수 밸브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구분을 정확히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 1번, 2번 잘 봐요. 삼방 밸브하고 책에 꼭 체크해 놓으세요. 리턴 콕하고 삼방 밸브. 한번 낼 때가 된 것도 같은데요. 안 내네. 쉽게 내면요. 써놓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쉽게 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는 뭐다? 팽창 탱크가 있죠. 팽창 탱크. 작년에는 이 팽창 탱크 지문에 언급을 했어요. 팽창 탱크. 팽창 탱크를 중력 탱크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팽창 탱크는 개방식 팽창 탱크가 있고 개방식하고 밀폐식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방식은 저온수 난방, 보통 온수 난방에는 개방식을 써요. 그럼 밀폐식은 바로 뭐다? 고온수 난방에 쓰는 거예요. 고온수 난방. 물은 자, 물의 온도를 높이려고 하면 끓는 점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가해야 되거든. 개방식일 때는 압력을 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밀폐식 탱크를 써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해주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개방식은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 겁니다. 탱크에 설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최고층 방열기나 배관 부위보다 어떻게 높아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하실에 설치해요. 얘는 설치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밀폐식 팽창 탱크 설치 높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 점을 구분을 좀 해두시고 작년에 뭐 살짝 언급이 있었어요. 팽창 탱크에 대해서 안전장치에 대해서 자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이 가장 기본 원리예요. 이것이 대류 난방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류 난방들은 이제 공기에 뭘 이용합니까? 대류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쪽 그림에 와서요. 이쪽 그림에 와서 이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죠. 이 공기의 대류를 이용하다 보니까 바닥 먼지가 어떻게 위로 상승을 많이 해요. 상승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전기하고 온수 중에 누가 더 바닥 먼지 상승이 많을까요? 전기 난방이 바닥 먼지 상승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실자가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먼지 상승이 많다. 대류신화, 특히 무슨 난방? 전기 난방일 때.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무슨 난방을 쓰고 있다? 복사난방을 쓰고 있어. 524페이지 복사난방. 자, 아파트 주난방이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바닥 복사난방이. 작년에 또 날잖아. 와, 지겹게 계속 내요. 최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복사난방입니다. 인제서 깨우치는가 봐. 옛날에는요, 복사난방을 안 내고 음포난방을 냈었거든. 아니, 건축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물으면요, 학원에 와서 물으면, 아파트 난방 무슨 난방이라면 집에 난방 무슨 난방, 다 온수 난방이래? 뜨거운 물거리가 들어간다고. 실제 그랬었습니다. 그때. 웬만하면 학생들이 다 건축 학생들이 다 온수 난방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사난방은, 거기 525페이지 하단 그림과 같이, 맞죠? 이렇게 만드는 게 바탕층이 있고요. 바탕층이죠. 바탕층은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 슬랍으로 되어 있죠. 아파트는. 맞죠? 맞죠? 슬랩을 끄고. 그 다음에 단열층이 있는 게 단열층. 그럼 이때 단열층은요, 요거 찍을 분들 찍으세요. 다 쓰셨어요? 다 쓰셨으면 관계없고, 혹시 나는 다 못 써가지고 찍어야 되겠다 이런 분은 촬영을 하시고요. 아니, 이거 조절하면 되는데, 이렇게 벌렸다 이렇게 해야 돼. 조절이. 스마트폰 이렇게 조절하면 돼. 스마트폰도 옛날 기종은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터치하게 이렇게 벌렸다가 하랬대. 자, 그래서 그 단열층 있죠? 단열층 부분. 자, 단열층은 거기에다가, 법령 정리해 드릴게요. 단열층 개념은 단열재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단열재 등급이 가나다라로 등급을 나눕니다. 가나다라로. 가등급일 때는 30mm 이상 넣어주면 돼요. 나등급일 때는 35mm 이상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등급일 때는 45mm 이상이고요. 라등급일 때는 50mm 이상이 돼요. 그러면 단열재는요, 가등급이 가장 좋은 단열재예요. 등급이 가일 때가. 그러면 두께가 두껍게 들어가는 것은 단열 성능이 떨어지니까 두껍게 하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요새 옷은 얇으면서도 보온력이 자꾸 좋아지고 있죠? 두껍게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두꺼우면 막 다닐 때 막 있잖아요. 막 몸 움직이기도 그렇고 아둔하고, 맞죠? 얇으면서 좋은 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단열재 등급에 이만큼 넣도록 지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령에서. 그래서 무조건 바닥 난방인 청간 바닥에는, 난방인 청간 이 바닥에는 법적으로 이 단열재 두께를 공사를 해야 돼요. 단열재 두께를. 법적으로. 아니면 에너지 손실이 많아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억하죠. 그런데 이겁니다. 그런 여기는 옛날 아파트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밑에가 필로티 구조인데 제일 저층이죠. 거기는 엄청 추워요. 옛날 법적 규정이 없었어 가지고 단일제 두께를 얇게 넣거든. 평상시 같이 넣고요. 추워. 그래서 제가 항상 내 아는 사람들 사지 마라 했는데 누가 사가지고요. 겨울에 난방비가 엄청 내도 추워. 전부 다 온 가족이 집에서 바꿔 입고 있어. 샤시도 안 좋았다는 거죠. 바닥이 일손실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 두껍게 넣고 있으면 지금 현재는. 옛날은 5cm 밖에 단일층을 공사를 안 했거든요. 공사할 때 5cm로 공사했는데 지금은 한 거의 10몇 cm 넣습니다. 현재 그게 넣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단일재는 한 10몇 cm 넣어야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자,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채움층가죠. 자, 채움층은 사실 저거죠. 옛날은 저걸로 넣습니다. 콩자갈로. 옛날에는 콩자갈로 넣는데 지금은 거의 다 뭘로 넣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로 채워 넣습니다. 콘크리트 내지 모르타르야. 이걸로 채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가열을 하는 거예요. 데워지는 거죠. 그리고 배관층 있죠. 배관층. 배관은 뭐 동파이프를 써도 되고 엑셀 파이프를 써도 되고 있죠. 종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 거의 다 뭘로 쓰고 있습니까? 엑셀 파이프로 다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위에 마감층이 가요. 엄청 두꺼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바닥 이 복사 난방을 하면요. 건물의 하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풍백화점의 붕괴의 한 요소에 해당되는 것도 이거예요. 식당층을 만들었잖아요. 맞아? 식당을 만들었는데 복사 난방을 했거든. 바닥을. 애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를 있어야 되죠? 이 탁자만 놔두면 있죠? 안 가. 맞아? 애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그때 그걸 만들면서 했죠? 온돌 공사를 했잖아. 그리고 냉각탑도 문제가 됐고, 그리고 구조 변경을 했거든. 그래서, 구조 기술사가 변경을 안 해주니까 잘라버려서 자르고 새로 했습니다. 그래, 말 잘 안 듣는 사람 시계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붕괴된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것이 채움층입니다. 자, 보시고, 이때, 배관 있죠? 배관의 매설 깊이는 뒤에서 다루고, 그러면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거죠? 배관을 이 매설을 해가지고요. 이 안에다 이렇게 매설을 해놨잖아요. 그럼 배관을 매설해서 여기에다 뭘 보낸다? 온수를 보내는 거예요, 온수. 그래서 잠깐 넘겨봅니다. 안 넘겨도 된다. 페이지 525페이지 상단에 봅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 거기, 온수 온도를 위에 보면 6번 해놨죠? 온수 온도는 콘크리트의 매설항요 최고 온도는 몇 도시란다? 60도씨에 평균 50도씨 정도로 한 48도 전후에서 많이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온수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온수를 넣어줘서 합니다. 온수를 넣어줘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체크하세요. 배관 길이. 표면 온도차를 적게 해서 배관 길이마다 50m 이하로 한다. 자, 그러면 이 50m는 이거예요. 싱크대 밑에서 헤더가 나가죠? 분기 헤더 나가죠? 그래서 분배하거든? 그러면 거기 거실 1, 거실 2, 침실 1, 2, 3 나갑니다. 싱크대 밑에 보면 쫙 있어, 분배기가. 요새 분배기는 이상해. 옛날 분배기 확실히 좋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와이프가 보기만 이래 돼. 옛날 분배기 훨씬 좋다 이래 돼. 그 회사가 망해서 그래.
기업 사냥꾼들 때문에. 에이콘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 그걸 잘 만드는 회사였거든. 진짜 기업도 좋은 회사였는데 기업 사냥꾼들이 먹어가지고 부도내버렸어. 그 다른 회사 만들기 좀 이상하게 만드네. 그 회사가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래서 배관 길이 얼마? 50m. 하나의 회로입니다. 그러면 거실완 그 회로가 몇 미터? 50m 이하로 하라 이 뜻이야. 전체의 길이가 아니에요. 한 개의 회로 길입니다. 한 개. 그럼 거실완, 거실투, 방완, 방투, 방쓰이죠. 그 하나하나가 50m 이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 자, 이겁니다. 근데, 저 촌에는 꼭 그런 보일러 내는 게 아니고, 연탄 보일러를 하는 데도 있죠. 에이, 촌에 단독주택 있죠. 아이, 돈 더 간다고, 맞죠?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연탄 떼시는 분도 있잖아. 아, 연탄이 비용이 최고 적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걸 몇 구공탄이라 해서 19공탄이랬잖아. 그래서 구멍탄 보일러라 해요. 법에서 구멍탄 보일러일 때는 35m 이하로 갑니다. 배관 길이가. 기본은 얼마로 잡는데? 50m 이하로 잡는데 연탄 보일러로 했으면 35m 이하로 잡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매슬 깊이 체크하시고 바닥 균열을 고려해서 간의 표면까지 자, 두께 간격이 얼마 이상? 1.5배에서 2배 이상 매설하라 이거야. 여기 1.5배에서 2배 이상 매설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자, 이겁니다. 균열 등을 자, 균열 방지 목적도 되겠지만 자,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했습니다. 온도 분포. 써놓으세요. 매설 깊이를 1.5배에서 2배 이상 하는 것은 자, 바로 균열 방지 목적도 있지만 뭐다? 온도 분포를 뭐다? 균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자, 방에 있죠? 자취방이든 방에 연탄 보일러 놨을 때는 배관이 보였죠? 탔잖아. 장판이 다 타가지고 와, 이게 보였어. 그래서 이 물길이 다 보였습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내가 보일러 기술자인데 안 따뜻하면 저 보일러 기술 없다 가거든. 맞죠? 그리고 이거죠. 그럴 바에 노출시계 가까이 해서 이제 보이게 하면 뜨겁잖아. 맞죠? 뜨뜻하거든. 구들짝 맞추면 뜨뜻하거든. 그리고 이겁니다. 그리고 재료도 적게 쓰잖아요. 많이 묻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료가 많이 들어가죠? 재료도 적게 쓰면서 보일러 잘났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돈은 적게 들이고 돈은 많이 받고 잘났다는 소리 듣거든. 그래서 배관이 노출되었었습니다. 맞죠? 배관이 보이지, 약간씩? 우리 집도 그래 놨는데 내가 매설하라니까 말 죽으라고 안 듣더라고. 보일러 놓는 사람이 내가 도면 그리가 줬거든. 도면 그리가 줬는데 도면 안 그리고 어린 학생이 뭘 그리가 이거 내가 기술력이 뭐 15년 차다 이러면서 그 사람 저한테 맨날 닦였습니다. 15년 차라며 이러면서 물 안 돌아가지고 내가 배관 다 해가 줬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배관 해놓다가 물은 돌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놔가지고 안 돌아. 돌기는 개코가 돌아. 안 돌아. 그래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수납모다 사다가 달아가지고 돌렸습니다. 할 수 없이. 라인 펌프 있죠? 빨간 거. LG 산전에서 나왔던 거 있어요? 충용 펌프 있죠? 끝.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체크하세요.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해서 피치는 간격입니다. 피치는 이 간격. 이 간격을 뜻하죠. 이 간격. 이 간격은 적게 하고 매설 깊이는 깊게 하고
배관 길이는 어떻게? 짧게 하면 돼. 배관 길이는 짧게 하고 매설 깊이는 어떻게? 깊게. 배관 길이는 짧게. 그리고 그거 나오네. 자, 거기 5번에 보시면 순환 온수 온도차를 최대한 어떻게? 적게 해야지. 그래서 5에서 뭐다? 6도씨 이내려야 돼. 그럼 공급하는 온도가 예를 들어서 자 55도씨로 공급했다 맞죠? 그러면 순환 온도는 5에서 6도씨 사이로 하라 이거. 그거 좀 알아두면서 자 그리고 장단점 봅니다. 524페이지에서 장점 방열기가 없으니까 방의 바닥 면적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기에다 옆에다 방열기가 툭 튀어나오면 그 공간 활용할 수 없죠. 방열기가 설치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사열이한 난방으로 실내 온도 분포가 제일 균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발이 싫어 없습니까? 아 나는 발이 싫어 죽겠다 이런 분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에 창호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은 따뜻했는데 위에가 냉기가 돌아가요. 맞아요? 자 그리고 실내 평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같은 방열량에 대해서 손실 열량이 적고 그 다음에 4번 방을 개방 상태라도 난방 효과가 있습니다. 복사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의 상하 온도차 가장 적고요. 그리고 먼지 상승도 없고요. 단점은 배관을 뭐 하니까 매설하잖아요. 그래서 수리나 고장 요소 배관 다 뜯어야 돼요. 물 새버리면.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잘 안 새는데 엑셀 파이프의 역사야. 엑셀 파이프는 그냥 하나로 가요.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돌리기 때문에 뭐가 된다? 위험이 없어. 그래 방 뜯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방을 자주 뜯었어요. 그 이전에 공사했던 거 동파이프로 공사하면서 중간에 조인트를 두면 안 되는데 특히 동파이프를 어떻게 이렇게 굽힐 때 있죠. 잘못 굽혀가지고 고기가 이제 문제가 돼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방바닥 뜯어 고친다고 난리였었어요. 요새는 어디만 인테리어 새로 뜯어요? 욕실이죠? 에이 공사하면 그 욕실이나 주방 싱크대 공사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래된 아파트 공사한다고 써붙이잖아요. 자 그리고 구주체 따뜻하게 적으면 예일시간이 길고 일시적인 난방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기온도 그 방열량 조절이 어떻게? 어려워요. 방열량 조절 용이한 건 누가 용이할 것 같아? 방열량 조절 용이한 것은 온자 들어가는 거 온수하고 온풍이야. 명심하세요. 온수나 온풍은 방열량 조절 용이에요. 외기온도 급변이되더라도. 자 그럼 이거죠. 온수 난방은 방열기에 공급하는 좀 온수 온도를 높여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온풍 막 두부치면 되지 맞아. 송풍량 조절해주면 되거든. 뜨뜻한 공기. 자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자. 조절이 용이한 것은 무엇이다? 온자 들어가는 애들이. 명심해. 온수나 온풍이 조절이 용이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방향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바닥 하중이 어떻게 증가돼요? 자중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5cm 이상 올라가요. 두께가 한 15cm 가까이 올라가요. 자, 그 점 봐두시고 그래서 복사 난방은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아파트 난방이 무슨 난방이니까? 복사 난방이니까. 그래서 얘가 열 용량이 가장 큽니다. 열 용량이 제일 좋고요. 쾌감도가 뭐다? 가장 좋은 난방이야. 쾌감도가. 근데 시설비는 싸다 비싸다? 비싸다. 수리 이런 것도 제일 어려워요. 이 복사 난방이. 혹시나 여러분들 저거 조금 봐두세요. 구드론돌 있죠. 527페이지. 구드론돌 있죠. 아, 이 총 맞은 인간들 혹시 낼까봐.
구드론들 있죠. 구드론들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 구드론들은요, 거기 뭐 용어 나오죠. 뭐 아궁이, 한기구, 공기흡입구, 고래 이런 거, 굴뚝목 이런 거 나오죠. 뭐 굴뚝은 다 아는 거고, 고래는 알죠? 여기서 고래는 저 노래 나오는 그 고래가 아니에요. 맞죠? 그 나오죠. 옛날 누가 불렀죠? 뭐 어디로 떠나자라면서 부른 거지. 자, 그래서 그 고래가 아니고 여기는 부를 때만 있죠. 그 연소 열과 가스가 가는 통로죠. 그게 고래예요. 고래도 여러 가지 고래가 있어요. 나란히 고래, 허튼 고래, 선자고래 해서 종류가 많아요. 그런 거 설명은 안 합니다. 그럴 필요 없고 쓸 거고. 그래서 그 한번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설치 기준에서 다룰 겁니다. 답은 설치 기준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에서 좀 정리하실 거, 거기 기억 봐두세요. 연탄 아궁이가 있는 곳은 연탄 가스를 원활하게 발전해서 그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 10분의 이상의 한기용 구멍이나 한기 설비를 설치해야 돼요. 아니면 연탄 가스 중독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최소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 한기 구멍을 내주든지 아니면 한기 설비를 갖추라 이게 빨아내도록. 그리고 외기에 접하는 벽체 아래 부분에 연탄가스 촉진에 의해서 지름 얼마 이상? 10cm 이상 20cm 공기 흡입구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공기 흡입구. 자, 공기 흡입구 안 써주면 연탄에 연소를 못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최소한 10cm 이상 20cm 이하의 공기 흡입구 설치해 주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경사도 두라는 겁니다. 디귿에 보시면 경사도 유도가는 20도씨 이상 뭐다? 45도씨 이하의 경사를 두어서 잘 빨리 들어가도록 해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아궁이에서 들어가는 그 경사 높은 거 있죠? 맞죠? 거기 20도에서 45도 사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자, 리얼 잘 보세요. 굴뚝의 단면적은 150제곱cm 이상으로 하면 이때 굴뚝목의 단면적, 굴뚝 단면적보다 어떻게 한다? 크게 두 개 체크 150제곱cm 하고 굴뚝 자 그래서 자 그거 단면적보다 어떻게? 크게 체크하시면 돼요. 크게 두 개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데가 리얼이에요. 리얼에서 답을 유도시킬 거예요. 자, 내가 교수라 하면 답을 가장 유도시키기 좋은 데가 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이에요. 자, 사유수를 써야 되니까 리얼과 기억에서 아마 다룰 거예요. 그걸 혹시나 보세요. 내가 이거 열받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 두 개만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28페이지 온풍난방 있죠? 자, 온풍난방은 529페이지 특징만 보시면 돼요. 연료를 넣고 연료비 적게 들죠? 설비비 싸고 소음은 커요. 쾌감도가 좋지 않습니다. 자, 연료용량은 항상 질량을 생각하라겠죠? 무게를 생각하라겠어요? 뭐가 커야지? 질량이 커야지 연료용량이 크다겠죠? 온풍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 죽겠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겠죠? 공기가 무거울 정도 되면 달보다 중력이 적은 데서 사시는 분이겠죠? 자, 그래서 연료용량이 적으로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더워지는데 짧게 걸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무슨 난방에 유리하다? 일시적인 빨리 데워야 될 때 유리한 거야.
일시적인 난방, 가늘 난방이라고도 하죠. 가늘 난방. 가늘 난방에 유리합니다. 일시적인 난방에, 온풍 난방. 온풍이나 전기 난방, 계속 지속 난방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난방에 유리합니다. 자, 봐두시고 지역 난방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지역 난방은. 그 다음에 532페이지. 자, 보일러 설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